오늘의 크립토 정보 시간입니다. 2026 투자 트렌드 8번째, 디핀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 인프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실제 장비를 깔고 데이터를 만들면 그 기여에 대해 토큰으로 보상하고, 그렇게 모인 데이터와 연산이 인공지능 서비스에 팔리는 구조. 여기서 디핀은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분산형 물리 인프라, 즉 한 회사가 기지국이나 서버를 한꺼번에 깔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나 작은 사업자가 장비를 설치해서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고, 그 장비가 실제로 쓰이면 보상이 붙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말로만 그럴싸한 프로젝트보다 장비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사용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블록체인 시장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자주 과장되지만 디핀은 과장만으로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장비가 켜져 있어야 하고 데이터가 흘러야 하고 누군가가 그걸 써야 돈이 됩니다. 2026년에 왜 이 테마가 중요해지냐면 인공지능이 앞으로 더 많이 먹는 것이 4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연산입니다.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컴퓨터 연산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 그래픽 처리 장치 같은 고성능 연산 자원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데이터입니다. 글자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영상, 센서, 통신 같은 현장 데이터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셋째는 전송입니다. 현장에서 모인 데이터가 인공지능으로 가려면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넷째는 정밀 위치입니다. 로봇, 드론, 물류, 자율주행 같은 분야는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인공지능 성능의 바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를 대기업이 전부 깔아주면 빠르긴 해도 돈이 많이 들고 지역 확장이 느립니다. 그래서 디핀은 장비 설치를 분산해서 확장을 노립니다. 대신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보상 설계가 잘못되면 장비만 깔고 실제 사용은 없는 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 관전 포인트는 토큰 가격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이 늘고 사용료 같은 매출이 생기고 그 매출이 보상의 재원이 되는지입니다. 코린이 기준으로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디핀은 프랜차이즈 같은 구조입니다. 본사는 네트워크 규칙을 만들고 가맹점은 각자 동네에 매장을 내듯 장비를 설치합니다. 그 장비가 손님을 받으면, 즉 실제로 사용되면 보상이 나옵니다. 이때 장비를 깐 사람은 공급자이고 네트워크는 정말 일했는지를 확인해 보상을 나눠주는 관리자이며, 기업이나 개발자나 앱은 그 네트워크를 쓰는 고객입니다. 돈이 도는 방식도 딱 2가지로 갈립니다. 좋은 길은 고객이 실제로 사용료를 내고 그 사용료의 일부가 장비 제공자에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나쁜 길은 매출이 없는데 토큰을 찍어 보상만 뿌리는 길입니다. 처음엔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상이 줄어들고 장비 유지비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핀은 토큰을 사도 되냐보다 이 네트워크를 누가 돈 주고 쓰고 있냐를 먼저 봐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코린이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체크 기준을 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사용이 늘고 있나요? 트래픽이나 처리량이나 실제 고객사가 늘어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둘째, 매출이 있나요? 달러나 스테이블 코인처럼 실제로 들어오는 사용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장비 수가 아니라 활성 장비가 늘고 있나요? 설치만 해놓고 꺼져 있거나 의미 없는 곳에 몰려 있으면 숫자는 커도 힘이 없습니다. 넷째, 보상 재원이 어디서 나오나요? 매출 기반인지 토큰 발행 기반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다섯째, 보상 구조가 오래 버티나요? 장비가 늘수록 보상이 무한히 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지속됩니다. 여섯째, 장비 경제성이 맞나요? 장비 가격, 유지비, 전기와 통신비를 감안했을 때 현실적인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일곱째, 품질 검증이 있나요? 그냥 켜져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유용한 커버리지나 유용한 연산,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하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수요처의 질은 어떤가요? 한 번 쓰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 사용, 구독, 기업 계약 같은 형태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아홉째, 규제나 정책 리스크가 있나요? 통신과 데이터와 위치와 영상은 국가별 정책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열째,
토큰이 실제로 필수인가요? 결제나 수수료나 담보 예치나 운영 참여 같은 역할이 없고 단지 보상 수단이면 사용이 늘어도 토큰이 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 프로젝트 4가지를 코린이 눈높이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는 헬리움입니다. 헬리움은 한 문장으로 사람들이 작은 무선 기지국 같은 장비를 설치해서 사물인터넷이나 이동통신 커버리지를 만들고 그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 프로젝트입니다. 인공지능과 연결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공지능이 현장을 먹으려면 센서 데이터가 올라와야 하고 센서 데이터는 결국 전송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헬리움 같은 무선 네트워크가 현장 데이터 수집의 바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토큰 구조를 초보자 버전으로 말하면 헬리움 토큰은 생태계 보상과 운영 설계의 중심에 놓이는 경우가 많고 네트워크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운영되는 성격이 있어서 장비가 얼마나 많냐보다 활성 장비가 얼마나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헬리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째, 커버리지가 늘었는데 실제 데이터 사용량도 늘고 있나요? 둘째, 장비 설치만 늘고 사용료가 늘지 않으면 보상 경쟁만 남을 수 있는데 그 위험이 낮나요? 셋째, 통신은 규제나 사업자 정책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서비스 확장성과 접근성이 유지되나요? 결론적으로 헬리움은 차트보다 활성 장비, 실제 트래픽, 실제 사용처의 확장을 같이 봐야 합니다. 둘째는 렌더 네트워크입니다. 렌더는 남는 그래픽 처리 장치 연산 자원을 빌려줘서 3차원 작업이나 인공지능 연산을 처리하는 네트워크로 이해하면 됩니다. 왜 인공지능 인프라인가? 인공지능은 학습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단계에서도 연산이 필요하고 연산 자원은 수요가 몰리면 부족해지고 가격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분산 네트워크는 남는 자원을 묶어 공급을 늘리려는 시도입니다. 렌더를 볼 때 중요한 건 노드 수가 아니라 실제 작업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입니다. 즉, 작업량, 결제 규모, 반복 고객이 늘어나야 진짜입니다. 또 연산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품질, 공급 안정성이 관건입니다. 코린이 관점에서 결론은 이겁니다. 렌더 같은 연산형 네트워크는 수요가 붙으면 강해지고 수요가 없으면 보상만 남기 쉽다. 셋째는 라이브 피어입니다. 라이브 피어는 동영상을 다양한 환경에 맞게 변환하고 전송하는 작업을 분산 네트워크로 처리하려는 인프라라고 보면 됩니다. 왜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하냐면 앞으로 인공지능 콘텐츠는 글자만이 아니라 영상 생성, 편집, 번역, 요약 같은 형태로 늘어나고 영상은 데이터 크기 자체가 커서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영상 처리 비용을 낮추거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인프라가 가치가 생깁니다. 라이브 피어를 볼 때도 핵심은 단순합니다. 분산이라는 말보다 실제 처리량이 늘고 있나? 실제로 채택하는 앱이나 고객이 늘고 있나? 반복 사용료가 생기나?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영상 인프라는 큰 경쟁자도 많아서 웹3, 스트리밍 같은 특정 틈새를 잡는지 저비용 처리로 시장을 파고드는지 같은 전략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지오드넷입니다. 지오드넷은 위성 기반 위치 정보를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 전 세계의 기지국을 분산 설치하고 정밀 위치 보정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네트워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인공지능과 연결되는 이유는 로봇, 드론, 물류, 자율주행 같은 분야에서 정밀 위치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똑똑해도 위치가 틀리면 서비스 품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밀 위치, 보정 데이터는 현장 인프라 없이는 어렵고 지오드넷 같은 구조가 현실 장비 기반 데이터 공급이라는 디핀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지오드넷을 볼 때도 토큰 차트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활성 기지국, 수, 커버리지의 품질, 정확도와 가용성, 그리고 실제 수요처가 늘고 있는지, 구독이나 매출이 생기는지입니다. 또한 장비형 프로젝트는 유지비가 장기 성과를 좌우합니다. 전기와 통신비, 장비 교체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참여자가 남을 수 있는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4가지를 한 번의 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헬리움은 무선 통신 인프라를 공급하고 통신이 실제로 쓰여야 가치가 생깁니다.
렌더는 연산 자원을 공급하고 작업 의뢰가 실제로 늘어야 가치가 생깁니다. 라이브 피어는 영상 처리 인프라를 공급하고 실제 처리량과 채택이 늘어야 가치가 생깁니다. 지오드넷은 정밀 위치, 보정 데이터를 공급하고 품질과 고객과 반복 매출이 붙어야 가치가 생깁니다. 4개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설치 수가 아니라 활성과 매출이 진짜 지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이 섹터가 숫자로 판별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토큰 가격만 오르고 사용량이 안 오르면 장비 보상, 거품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량이 오르고 매출이 붙기 시작하면 인프라형 프로젝트는 특유의 장기 서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2026년에 꼭 던져야 할 질문은 5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고객이 누구인가? 기업인지 개발자인지 일반 사용자까지 확장되는지. 둘째, 매출이 토큰 보상을 대체할 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셋째, 장비 설치가 유용한 위치와 유용한 품질로 늘고 있는지. 넷째, 경쟁 인프라 대비 가격과 품질 우위가 있는지. 다섯째, 규제나 정책 리스크가 성장의 한계를 막는 상한선이 되지 않는지. 여기서 코린이용으로 이대로 읽고 점검하는 12문장을 다시 아주 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에게 어떤 장비를 깔게 하나요? 장비가 늘면 누가 돈을 내서 사용하나요? 보상은 매출 기반인가요? 아니면 토큰 발행 기반인가요? 설치된 장비 중 실제로 활동 중인 장비 비율은 어떤가요? 실제 트래픽이나 작업량이 꾸준히 늘고 있나요? 고객이 한 번 쓰고 끝인지 반복 사용인지 확인했나요? 장비 유지비를 감안해도 구조가 버티나요? 품질 검증이 있나요? 토큰이 결제나 수수료 같은 필수 역할을 하나요? 인센티브가 줄어들어도 네트워크가 유지되나요? 규제나 정책 리스크가 큰가요? 마지막으로 토큰이 아니라 실제 이용 숫자를 먼저 볼 수 있나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디핀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 인프라는 코인이라기보다 장비 기반 사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토큰이 오를지 내릴지를 보기 전에 이 네트워크가 실제로 쓰이고 돈이 도는지를 숫자로 먼저 확인하자. 이 관점만 잡으면 코린이도 과장된 홍보에 휘둘릴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디핀이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 즉 사용자 결제와 수수료가 어떻게 토큰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왜 어떤 프로젝트는 이용이 늘어도 토큰이 못 오를 수 있는지, 그 가치 포착 구조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주목한 다른 투자 트렌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